파티룸하고 에어비앤비를 같이 병행하시겠다고요? 제 생각은 안녕하세요. 올 어바웃 파티룸의 파티베이터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요새 자주 듣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예정인데요. 파티룸하고 에어비앤비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우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파티룸하고 에어비앤비는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정말 두 마리 토끼 다 놓칠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한 가지만 중점으로 해서 고객을 타겟팅해야 됩니다. 우선 파티룸하고 에어비앤비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파티룸은 예쁜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잠시 공간을 빌려주는 것이고,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입니다. 물론 에어비앤비가 표명하는 슬로건은 뭐 경험을 공유한다, 우리의 경쟁 업체는 호텔 뭐 이런 곳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엄연히 숙박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티룸하고 에어비앤비하고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고요. 그리고 제가 자세하게 왜 파티룸하고 에어비앤비하고 병행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파티룸은 90% 이상이 근린상가, 건물 용도가 근린상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근린상가는 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낼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숙박업이 아닌데 숙박업으로 운행을 한다. 그럼 나중에 벌금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걸리지 않고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니면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위험 부담을 안고 굳이 숙박업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에어비앤비 손님까지 끌어들여야 되나? 라고 반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벌금 자체가 의외로 세고, 처음 벌금 맞으면은 그냥 경고로 끝나지만 두세 번 걸리면은 영업정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근린상가에서 숙박업으로 진행하실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숙박업이 아닌데 친구, 친구류, 어메니티, 기타 등등이 배치되어 있으면 그것도 법적으로 걸립니다. 법적으로 걸린다는 얘기는 나중에 벌금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중에 손님하고 트러블이 생겼을 때 손님이 저희 업체를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경찰이나 다른 곳에서 조서가 나오는데 그럼 매우 귀찮아집니다.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아야 되고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저는 굳이 파티룸에서 숙박업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할 일이 정말 많아집니다. 숙박업은 매일 빨래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즉 우리가 파티룸 하려는 목적이 뭐죠? 최소 비용과 적은 노동력을 투하해서 어느 정도의 일정한 수익을 얻기 위함인데, 파티룸이 숙박업이 되는 순간, 물론 법적으로 안 되지만 되는 순간 정말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파티룸을 운영하면서 숙박 손님을 받는 거는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질문도 하십니다. 에어비앤비를 하고 있는데 파티룸으로 해도 되나요? 네, 물론 조건이 맞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 에어비앤비는 도시 민박업입니다. 이 말은 내국인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100% 외국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파티룸 손님들은 99.99999%가 내국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 한국 사람을 받았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불법적으로 내국인을 받았다, 도시 민박업으로, 그러면은 또 벌금을 냅니다. 벌금도 40에서 100만 원 사이를 내야 되는데, 저는 굳이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파티룸을 운영을 해야 될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대부분 가정집 근처에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손님 3, 4명 받는 거랑 10명 받는 거랑 정말 소음이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면은 다시는 그럴 생각이 안 드실 겁니다. 3, 4명이 와서 뭐 조곤조곤 떠들고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6명, 8명, 10명 되는 순간 그 소음의 증폭은 정말 어마어마하고, 나중에 옆집 위에 아래에서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감당하실 수 없는 분들은 파티룸을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파티룸 같이 운영하시겠다? 이건 정말 욕심입니다. 나중에 민원 들어오고 소음 문제로 여러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다시는 내가 파티룸 손님 안 받겠다라고 다짐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파티룸하고 에어비앤비를 같이 운영해도 될까요? 라는 대답에 저는 과감히 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 그렇게 같이 운영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법적인 테두리에서 좀 벗어나서 한번 경험 삼아서 운영해 보세요. 나중에 큰 후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굳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한 마리 토끼부터, 그리고 아예 운행을 하시려면 파티룸 따로, 에어비앤비 운행을 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파티룸하고 에어비앤비는
성향이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방향으로 다른 손님들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항상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이팅!